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비가 아주 막 촉촉이 내리고 있고요. 먼저 오늘 문제 중에 그 해설지가 미리 나눠져 있죠. 해설지 중에 답이 오타가 있네요. 그러니까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해설 내용에는 해당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그 유학 네모표에 뭐 잘못된 게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통째로는 87쪽. 그러니까 해설 2회차 해설이요. 문제집 통째로는 87쪽 해설에 그러니까 그 답만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줄 23번 답 2번이죠. 둘. 24번 답 2번 둘. 27번 답 1번 하나. 이렇게요. 뭐 이따 또 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문제지 57쪽이요. 그러니까 57쪽, 그러니까 문제지 요약집 쪽수부터 먼저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목은 또 이제 요약집을 놓치기도 하니까요. 아니, 문제지에다가 요약집 쪽수를 쓰시죠. 예, 1번이요. 그러니까 1번은 10, 10쪽, 10. 2번 문제 각각 다르고요. 동그라미 1번 12, 그러니까 2번 12, 그러니까 3번 13, 4번 28, 5번 15, 그러니까 이따 다 쓰시죠. 지금 57쪽 아닌가요? 예. 아니요. 2번 문제 각각 다르다고요. 다시요. 1번 문제가 10이었고요. 그러니까 2번 문제 지문마다 그걸 제가 빼뜨렸군요. 제 잘못입니다. 2번 문제 지문마다 각각 다르고요. 2번 문제에 동그라미 1번 12, 동그라미 2번 12, 3번 14, 동그라미 4번 28, 동그라미 5번 15. 3번 문제요. 3번 문제 전체 21에서 22. 4번 문제 30. 남쪽에서 5번 문제 28. 6번 문제 각각 다르고요. 동그라미 1 42, 동그라미 2 46, 동그라미 3 48, 동그라미 4 56, 동그라미 5 52. 7번 문제 48. 8번 문제 지문 각각 다르고요. 동그라미 1번 58. 다음에 8번 문제 동그라미 2 61, 3 59, 4 59, 5 54. 9번 문제 전체 66. 10번 문제 전체 19. 11번 문제 각각 다르고 동그라미 1번 63, 2번 44, 3번 61, 4번 61, 5번 24. 19번 문제 전체 19에서 20. 죄송합니다. 12번이었네요. 12번이요. 19에서 20. 다음에요. 13번 문제요. 각각 다르고요. 동그라미 1번 74, 2번 74, 3번 79, 4번 77, 5번 76. 14번 문제 각각 동그라미 1번 77, 동그라미 2번 81, 3번 81, 4번 80, 5번 79. 그 다음에 15번 전체 85에서 86. 16번 전체 87에서 88. 17번 90. 넘어가세요. 18번 95, 19번 107, 20번 122에서 123, 21번 112, 22번 109에서 112, 109에서 112. 그 다음에 23번 각각 다르고요. 넘어가세요.
23번 동그라미 1번 133, 그러니까 2번 126, 3번 127, 4번 127, 5번 133, 24번 각각 다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136, 동그라미 2번 151, 그러니까 3번 151, 그러니까 4번 115, 5번 150, 25번 역시 각각 다르고요. 동그라미 1번 157, 2번 168, 3번 156, 4번 187, 5번 174, 26번 그러니까 전체 154, 27번은 그 동그라미 찾기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 아무튼 27번 박스에 동그라미가 5개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괄호 하시고 책에 없고요. 요약집에 없고, 두 번째는 168, 두 번째 동그라미 어학권자는 똑같군요. 그러니까 셋째 줄 허가권자는 건축복합 민원 177, 그러니까 네 번째 리모델링이 쉬운 없고요. 괄호. 그러니까 다섯 번째 동그라미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183.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28번 뒤요. 28번 197, 그러니까 29번 157, 그러니까 20번 그러니까 208에서 209, 그 다음에 31번 193에서 195, 그러니까 32번 그러니까 228, 다음 하세요. 그러니까 3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41, 동그라미 2번 239, 그러니까 3번 241, 4번과 5번은 요약집에 없습니다. 34번 전체 264, 35번 전체 253, 그 다음에 그 35번 문제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동그라미 5번 걔만 그러니까 244, 그러니까 36번 그러니까 269, 37번 267, 38번 이하는 저는 따로 떼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그 언젠가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시험 종이가 넓죠. 넓으니까요. 자 갖고 가세요. 시험지 반줄로 쫙 찢어갖고 호치켓으로 찍어서 보면은 시험 문제 푸시기가 편하죠. 이건 이제 위로 붙어 있습니다만 딱 요거의 2배가 우리 본 시험지 크기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자로 쫙 찢어갖고 그 다음에 호치켓 찍어서 보시면 훨씬 보기가 편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국토계획법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러니까 개발법 정비법을 조금 더 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문제 시작을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번요. 그러니까 개발법 큰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이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요약집 그러니까 70쪽이요. 그러니까 요약집 70쪽 그러니까 2장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그러니까 환지, 수용, 운용이 있죠. 환지 그러니까 지대공 때 환지로 하고요. 삐뚤삐뚤한 땅 대신에 반듯한 땅으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수용 그러니까 집단적 조성과 공급, 대규모 단지 때 수용을 하죠. 전체를 다 사들여서 하나 만들고 크게 토막내서 판다. 다음에 혼용,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72쪽, 그러니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지방을 나누면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은 다 하시니까 빼고, 그러니까 지방에 광역,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에 시, 군,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여,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 5가지일 때는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지정하는 사람이고 지정권자인 거죠. 그러니까 지정권자, 결국 이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사업한다.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뭐 경기도 공주시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충남 공주시에서 사업한다. 충남도지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충남 천안시에서 한다. 대도시장, 천안시장이 직접 결정을 하는 거죠. 이 31명 중에 한 명이 사업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업을 감독하는 감독청이고 그 사람들을 지정권자라고 하니까 문제 어디는 중간에서 이 31명 중에 누구 한 명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한테 도장받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31명 중에 한 명 지정권자입니다. 시군구는 지정할 수가 없고 지정해달라고 뭘 하는 거고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뭐 할 수 있고요. 제한을 할 수 있죠. 민간 제한 때 면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요. 73조 아래 양괄호 2번 개발사업 절차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결정하고요. 당연히 개발사업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죠.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땅 삐뚤삐뚤하고 이러저러한 소유자들이 있겠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고 개발계획 냅니다. 30가지 항목이 결정되는데 3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결정되는 거고요. 개발구역,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가지 항목 중에 4번 누가 해봐라 시행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 시행방식 등이 정해지고 수용대상 목록 두 번째 놨더니 땅값 30배 투기꾼은 배불리는 사업으로 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첫 번째 계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은 먼저 그림만 먼저 짓고 가죠. 두 번째 계획이요. 그러면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쓰게 되죠. 위치는 결정돼 있고 땅 빠듯빠듯하게 하고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실시계획을 세우고 관청의 인가를 받죠. 세 번째요. 설계도는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누구누구한테 어디 줄지를 정하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완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완지 옛날 땅 A에게 새 땅, 이 땅을 주겠다. B에게 새 땅, 이 땅을 주겠다. 물론 이제 입체 완지도 가능하죠. 세 번째 계획, 완지 계획 세워서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요. 한 장, 두 장 넘어오셔서 79조 3번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 도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기본 절차가 있죠. 죄송합니다. 한 장 더 앞에요. 77조 2장 3절 굵은 1번 표의 첫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행정계획의 기본 절차이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공람,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데 둘째 줄 개발법 빠져나왔으니까 조금 달라지죠.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아무 차이 없죠. 똑같고 보너스 공청회 하나만 더 붙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여섯째 줄점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즉 크든 작든 공람은 당연히 하고 100만 이상이면 공람 만료 후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 장 넘어와서 79조 굵은 3번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 정하는 게 원칙이죠. 지금 보셨던 그 절차를 다 그대로 밟는다고요.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 계획 30가지 항목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위치가 결정됩니다. 구역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2년 동안 땅값 20배가 뛰게 되니까 뭐부터 먼저 지정을 하고요. 구역만 먼저 지정을 하고 다음에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찬찬히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요 앞부분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앞부분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앞부분. 원칙.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외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이죠. 우선 뭐 큰 덩어리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13번.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 구역의 지정,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똑같은 말이죠. 구역 지정, 계획 결정,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진정되기 시댁이 지정하는 거죠. 시댁이 지정한다. 맞습니다. 2번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다. X예요. 국시대이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죠. 2번 틀려서 답이고. 그러니까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몇이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몇이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번이요. 노란 네모요? 빨간 네모요? 노란 네모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30가지 결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뭐 아무튼 기본 단어이고 핵심 단어인 거죠. 꼭 읽으면서 네, 그림을 떠올리셔야 되고.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처음 시작하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대체 줄여 계획을 변경 표시했죠. 7번요. 구역을 지정한다는 거나 계획을 지정한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계획을 결정한다. 뭐 수립 변경한다. 지금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선 극구역 환지 방식 지원된 지역의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종수의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선 극구역 우리 시험에서 이제 보통 한계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 지문 중에 만 이런 거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한계로 물어오는 거고요. 아무튼 앞부분 맞죠. 환지 집단 교환의 강제성이 얹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그러니까 넷째 줄 끝에요.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그러니까 국가 땅, 지방 땅, 우리 소중한 땅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다 일어나셔. 바꾸고 싶사. 그건 이제 국가가 지방이 들어갈 때는 강제로 환지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거는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13번 답 2번이었고 지정과 요청과 제한 주도권 한 문제이죠. 14번 문제요. 지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X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개발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구역 지정 시 공람 기한이 끝난 후에 공청회 개최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공청회 크든 작든 공람 당연히 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한다는 거죠. 책 찾는 건 다음에 찾으세요. 이따 점심 드시고 나서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하실 때 이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하는 걸로는 저 문제지 해설지도 또 있으니까요. 책 볼 때는 같이 보고 문제 볼 때는 문제 같이 보고 그러시자고요. 따로따로 하실 거면 그냥 동영상 보시는 게 나으니까 같이 하시죠. 예. 동그라미 1번 맞습니다. 아까 봤었고요. 77쪽 나중에 찾아보시고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 있는 거기다가 지금 제가 2번 읽는 곳에 표시하는 게 공부죠.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 푸실 때 거기다 그 단어가 눈에 보이실 거잖아요. 그것이 공부인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구 시행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사선극구역 거기까지 맞죠?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나면 뭐가 될 게 뻔하고요. 도감농자 도시지역 될 게 뻔하니까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깔끔한 단지를 깔끔하게 만들자고요. 깔끔하게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면이 있어야 되죠. 도면이 있어야 된다. 도면은 어디에 가서 붙고요? 도면에 가서 붙죠. 도면은 도면에 가서 붙고
그러면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뭐로 안다고요? 단지로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짚어보면 이제 이게 기본인데 이것을 다 짚는 게 좀 쉽지는 않죠. 저 뒤에 있는 것부터 떠올려야 되니까. 깔끔한 시가지를 만들자. 그러니까 도면이 있어야 된다.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 단위가 단지로 한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 구역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죠. 계획이 나와야 되고, 계획은 어디에 가서 묻고요? 실시계에 가서 묻고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적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본다.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면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7번 나왔던 거였죠. 그러니까 도면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고, 왜요? 깔끔하게 하자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셋째 줄로 본다. 사선거고요. 그 뒷부분 갖고 시험 뭐 한 번 나왔는데 뭐 역시 그것 갖고 뭐 틀린 적 아무튼 그렇고요. 한 번 나왔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거 이쪽 자리는 2번 나온 거군요. 다만 도시적 외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냥 모나미한테 맡기세요. 그 원칙 지금 이 말도 쉽지 않은데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예외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 2번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냥 넘기세요. 넘겨도 됩니다. 꼭 나오라는 보장 없으니까. 8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앞부분 맞고 뒷부분 맞는데 뒷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앞부분.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거니까 당연히 도시적 그렇게 뻔하니까 지금부터 도시적 깔끔한 단지로 하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구역 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 구역에서 사선급구역.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A를 하려는 자는 특별장, 광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공적 사업을 할 곳에다가 거기다 이르자 사적 개발 다 금지다. 어수선하니까 또 아니면 뭐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돈 내라 뻔하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칠판이요. 이 경우에 노란색의 가장 추상 시점이 언제고요? 공고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가장 추상 시점이 언제고요? 구역을 지정한대요. 그래서 공고가 있는 지역 구역에서 이것저것 개발행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공업지역 그러니까 1만 X요.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쓰시죠. 그러니까 지금 14번 문제 동그라미 4번이요. 뭐 이 숫자가 떠오르면 좋고 안 떠오르면 좀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고생을 해야 되고 113, 11X, 30, 10이죠. 그러니까 113, 11, 30, 10입니다. 그러니까 113, 11, 30, 10 이상은 되어야 지정할 수 있다. 책 다시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 도시적 외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표시요. 그러니까 이미 표시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표시 안 돼 있던 분은 이거는 무조건 개발법에서 여기에서 3문제예요. 개발계획에서 3문제예요. 개발계획 3문제 중에 2문제는 걸리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한 후 그러니까 이거는 꼭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둘째 줄 구역을 지정한 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뭐 그 상이 있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14문제 동그라미 1번은 아까 보셨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똑같은 데다가 보너스 공책 하나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책 다시 아까 그쪽이요. 79쪽. 그러니까 3번 그림 첫 번째 그림. 그러니까 그 절차를 다 밟아서 구역을 정하는 게 원칙. 구역을 지정하려면 오른쪽 그림 예외. 그러니까 기습 발표 할 수 있다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양괄 2번 예외 선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 동그라미 1번 단 기업권 세종시와 같이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금 책 79쪽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선구역 지정 가능한 대상 지역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신도시 투기잡자 기습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둘째 줄 보존 녹지를 제외한 녹감농자 주상공 밖에다가 할 때
작은 2번 주상공 전체 면적의 30% 이하. 3번 장관끼리 협의는 거리도 아니죠. 80쪽 와서요. 그러니까 2장 4절 굵은 1번 그러니까 지정 규모 표의 넷째 줄 113, 113, 30, 10이죠. 113, 113, 30, 10입니다. 5천만 3만 공반농 뭐선가도 있었고요. 그건 국토계획법 사적개발 개발행위고 90백 꼬빼기 650, 250, 500, 1000 뭐 그건 토지거래 허가제고 아무튼 별별 문제가 다 있죠. 아무튼 소리 내시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양괄 2번 용도 제한 양괄 3번 예외가 있고 그러니까 양괄 3번 예외 그 두 줄 중에 두째 줄 끝에 있는 괄호만요. 개발이 필요한 적은 규모가 작아도 개발하자. 당연한 얘기죠. 개발하자고 했으니까 개발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 개발구역 지정 효과와 해제 의제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본다. 바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예외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고 개발사업만 하자.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 뭐 30년 동안 2번 나온 거 그런 것까지 다 외우면서 공부할 여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 여유도 많고 뭐 과목 양도 적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굵은 2번 그러니까 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공익사업할 곳에 사적개발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왼쪽 그림 가장 추상 시점부터 오른쪽 그림 가장 추상 시점부터 왼쪽 그림 가장 초장 시점이 언제예요? 공람 때죠. 오른쪽 그림 초장 시점이 언제고요? 개발구역 때죠. 동그라미 1번 기역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가 있는 지역. 네, 도시개발구역에서 5가지 한 가지 6가지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점 가수건 주물의 건축 대주산 용도 변경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에다가 종목의 벌채 식재까지 하려는 자는 그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4번 문제 뭐 답은 4번 113, 113, 30, 10이지만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깔려 있었고 지금 요 두 가지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구역을 지정한 후 왜요? 2년 동안 땅값 20배 뛰게 되니까 뭐 요거는 꼭 잡아두셔야 되고 계속 가시죠. 15번 문제요. 15번 이제 요약집 옆으로 밀고요. 문제요. 15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개발의 7인 새벽이 7인 그러니까 개발법 출판요. 시행자 결정하는 것도 지정권자 따라서 시행자가 되기 위한 조합 설립인가도 지정권자.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인가를 시작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죠? 동그라미 3번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20인 X 50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하기 위해서 대원회를 두어야 한다. XX 개발사업은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다 거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에 없어도 되죠. 숫자 주 끝에 둘 수 있다. 몇 명이요? 50명 이상이죠. 뭐 도시정비법 가면은 다르고. 동그라미 4번 조합의 조합원 도시개발구역에 토지소유자로 한다. 토지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 맞죠. 동그라미 5번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맞죠?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그런 내용들이고 다시 요약집 2장 넘어와서요. 85쪽 굵은 4번 도시개발 조합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전부 한지 때만 조합을 만들고 동그라미 2번 새벽이 7인 개발이 7인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고 변경하려면 인가 그 다음에 경미 변경은 신고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 시청하려면 면적 3분의 2와 쪽수 2분의 1 동그라미 4번 법인이고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이고 5번은 그러니까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양괄 2번 조합원 동그라미 1번 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안다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입 동그라미 2번 고유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주식 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 원리이죠. 양괄 3번 동그라미 1번 총회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참고 도시정비법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조합장 밥은 매기야죠. 그래서 경비 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표 3칸 첫 번째 칸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두 번째 칸 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 위치 변경 내가 잘려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시계 설계도야 이거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재산권하고 큰 관계없고. 세 번째 내가 어디 봤냐 한지객. 그 다음에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의 변경 조합장 등 집행부 누구로 할 건지 임원 선임과 에임. 그 다음에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합병과 예산.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세 번째 칸 정비사업조합 그 비슷한 5가지에다가 기타 11가지 16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양보라 4번 임원 동그라미 2번 조합원 중에서 뽑고 총회에서 뽑는다. 동그라미 3번 조합장 이상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 지 건설회사 끌고 들어와서 조합에 피임해 줄 수 있으니까 이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동그라미 4번 개발할 수 없고. 동그라미 5번 자격 상실 그날 밤 12시 다음날 자격을 상실한다가 되는 거죠. 이상이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16번 문제요. 실시계획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개발계획에다가 숫자 1, 실시계획에다가 숫자 2, 첫 번째 계획 위치결정, 개발계획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은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 갖고 7번 나왔다고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도면은 도면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도면은 도면에 들어간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일행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정책 결정 다 지정권자가 하죠.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이요. 그리고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은 가장 말단히 처리하면 되고. 동그라미 4번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사선거 구형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사선 그 구형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설계도에 칠판요 도면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도에 이것저것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걸릴 수 있는데 기반시설 당연히 들어가죠. 신장로 기반시설. 근데 실시계획 니네들 다 수도 멈춰 기다려 얼음 꼼짝도 하지마.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 올 거냐고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이거 처리했으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본다 맞고요. 동그라미 5번 모르는 거 2번 읽지 마세요. 동그라미 4번 모르면 답 몇 번요? 5번요. 동그라미 1, 2, 3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확인했잖아요. 네, 제가 이거 장난 얘기 아니고요. 장난 아니고요. 하다가 동그라미 2번 몰라요. 동그라미 2번 몰라면 정답 3번이요.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은 거의 없죠. 어쩌다 장난 한두 번이고. 동그라미 4번 모르겠다고요. 답 5번. 이건 빠짐없이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시험의 기본 팁이죠. 동그라미 1, 2, 3 여러분이 답이 아니라고 확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4번에 왔더니 모르겠더라고요. 답 몇 번이요? 5번이죠.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 XXX 의견을 듣는다. 동그라미 5번 아래 뭐고요? 하급청 의견 쓰시고요. 하급청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까지 보셨고, 그 하급청 의견은 여기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항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훨씬 나으니까, 저기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요약집에, 14쪽이요. 요약집에 14쪽, 동그라미 3번, 아래 셋째 줄 표가 있고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네 칸 중에 첫 번째 칸. 공법, 어지간한 결정, 대부분 다 주민의견 청취, 공람을 거치는 거죠. 두 번째 칸, 공람 아니고 공청회 딱 4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거리도 아닌 농지용계획,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주민 의견이 아니라 하급청 의견을 듣는다. 왜요? 주민이 없으니까요. 개발법 실시계획 때 들판요. 수용 목록 확정했고 1년 정도 안에 돈 주고 사람들을 다 내보냈죠. 설계도는 3년이고 주민이 없다고요. 얘기 들을 주민이 없으니까 누구 의견이라도 들으라고요. 하급청 의견이라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요약집 다시 87쪽 돌아오시고요. 87쪽 3장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설계도 작성해서 내고 수용대상 목록은 실시계획이 아니라 개발계획에 있는 거였죠.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하고 당연한 얘기고 3번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여기서 6번 저 앞에서 2번 8번이었네요. 7번이 아니라 8번 나온 겁니다. 바로 개발구역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들판요. 위치를 정했으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단지로 본다. 뭐가 나와야 돼요? 도면이 나와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세워서 지구단위 계획은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실시계획 도시계 도면에 지구단위 계획 건축 도면이 포함된다. 8번 나온 겁니다. 8번 나온 거는 짜웃짜웃 멈칫멈칫하면 안 되죠. 지금도요. 그냥 A 색깔, B 색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그렇고요. 5번 이상 나온 곳, 3번, 4번 나온 곳. 굵은 2번. 실시계획 작성 인가 90. 표 2줄이요. 첫째 줄 국시대 지정권자 지가 시행되면 지가 작성해서 세 번째 칸 하급청 의견 듣고 나 이렇게 작성했다 발표하면 끝. 둘째 줄이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군구나 비행정청은 작성해서 인가 신청 올리면 지정권자가 하급청 의견 듣고 아래에서 올라온 거 이렇게 내가 인가했다 발표하면 끝. 이제 소리는 아래로 내려가겠죠.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의견을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드려야 된다. 하급청의 의견을 듣는다. 바로 아랫사람이죠. 국토부 장관이 저 시도지사 제끼고 저 시군구로 내려갈 일은 아닙니다. 점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농지허가 등 31가지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스톱 서비스 한방에 처리해준다가 있고요. 다음 쪽이요. 굵은 3번.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출판 보시죠. 실시계획에 아까 보셨듯이 단지로 한다고 했으니까 도면,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신장로 선급구역 기반시설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근데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라고 해서 개발사업을 지금 하려고 개발사업을 멈춤해놓고 이거 결정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개발법에서 이 정도는 결정하게 해주자고요. 개발법에서도 국토계획법 어지간한 것들 결정하게 해주자. 멈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 등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저쪽 갈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죠. 보셨고요. 문제 와서 16번. 틀린 것은 5번. 이것도 나름대로 법이잖아요. 또 공익사업에 대한 법이니까 절차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얘기였고 하급청 의견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다시 책 앞에요. 87쪽이요. 87쪽, 굵은 2번,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는 경우, 그러면 사선 그고요. 국토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사선 그고요.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요. 예. 예. 그러니까 A, B, C인 거죠. A, B, C에서요. A, B가 되든 B, C가 되든 지금 이익을 하신 건가요? 국토부 장관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뭐 대도시장, 그러니까 시도지사면 시군구의 의견을 듣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 5X에서 뭐가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P이다가 틀렸습니다. A는 Q이다가 틀렸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문장인데 물론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면 옳은 건 뭐고요? 그러니까 A는 B이다가 맞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 또 P는 Q이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A는 Q이다가 틀린 걸 확인했고 앞뒤 내용 봤으니까 그거 돼서 A는 B이다, 그 다음에 P는 Q이다 이런 모든 경우를 지금 다 들 수는 없고 지금 앞에 시작한 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C가 틀렸다 이걸 한 거겠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C를 살리고 그러니까 B, A가 아니고 B다라고 해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다 맞습니다. 그 문장 읽었고요. 예. 다음에요. 그러니까 17번이요.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원형지 그대로 두는 땅이죠. 동그라미 1번 공부할 수 있는 원형지 세 글자 얼마요? 3분의 1이죠.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안정한다. 그냥 뭐 공짜 문제고.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3번 원형지 개발자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바로 매답할 수 있다. 10년 이내에도 매답할 수 있고 동그라미 4번 법조문의 엉망 아무튼 근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쫓아갈 수밖에 없죠.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사선 그거 원칙 맞고요.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하고 그 다음에 또 어찌고저찌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 빼고요. 동그라미 1번 3분의 1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해서 잠깐 보시죠. 원형지 그 판교 신도시요. 옆에 뚜랑 하나 건너서 분당 8천만원대 아파트 땅 400만원 원형지 80만원 100분의 1 100곱배기 장사할 수 있게 땅을 받은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는 없죠. 90조 양과로 2번 원형지 받을 수 있는 자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작은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적주체와 2번 공모에서 선정된 자 3번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자가 원형지를 받을 수 있다. 원형지 공급은 아주 특별한 거니까 그거는 다 이미 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개입할 게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원형지 개발은 아주 특별한 거니까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끼어드는 업체 중에 학교나 공장 업체도 있었고 거기들은 업체들이 많으니까 경쟁 입찰로 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원형지 면적은 3분의 1 이내이고 동그라미 4번 공급 가격은 어찌고저찌고가 있었습니다. 양구라 3번 국가지방은 바로 내답할 수 있고 행정목적 위해서요.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작은 1번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2번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그러니까 빨리 학교나 공장 돌리라고요. 학교 공장 1년 만에 돌리면 5년 지나서 내답할 수 있으니까 6년만 지나면 내답할 수 있는 거죠. 학교 공장 시간 죽이고 있으면 10년 지나야 내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5년 10년 지나면 내답할 수 있고 이주용 주택 그다음에 공공문화시설 일대로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예외로 한다. 10년 이내에도 매각할 수 있다가 있죠.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 공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요. 환지계획 작성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환지계획은 옛날 땅 주는 게 새 땅 어디 준다는 게 환지계획이죠. 그리고 환지 애정지는 7번 보시면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 사업을 하면서 사업 중간에 환지 애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대상이 아닌 거고 환지계획 다시요. 저 B에게 새 땅 어디 주겠다? 여기 C가 땅 갖고 있었다.
단지 시가지 아파트 들어가겠죠. 단지 시가지 아파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C에게는 여기 새 아파트를 주겠다. 뭐 이게 환지계획이죠. 옛날보다 공적시설이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A, B가 있습니다. A, B, C가 있고요. A가 옛날 어디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새 땅 어디 줄 거냐. 그러니까 전체 100개 비율 중에서 조합원에게 줄게 40, 공적인 땅이 60이라고 치죠. 40, 공적인 땅 60. A 101번 땅 갖고 있었다. 1, 2, 3, 4, 5, 6. 1블럭에 1번 땅을 준다. 그러니까 B 123번 땅 갖고 있었다. 1, 2, 3, 4. 4블럭에 어느 땅을 준다. 그러니까 C 135번 땅 갖고 있었다. 1, 2. 그러니까 2블럭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준다. 등등등 전체 10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40개 주고 그러니까 공적인 땅 그러니까 60개 뺀다. 이게 환지계획이죠. 옛날 땅 주에게 새 땅 어디에도 준다고요. 그러니까 환지계획입니다. 새 땅을 뭐라고 하고요? 환지라고 하죠. 환지. 그러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300km로 뛰어 올라갔다. 뭐라고 하고요? 입체환지라고 하고 이 종전 토지의 경우 대부분 청산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청산이 걸려있고 그러니까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 100개 중에 조합원에게 40개 준다고요. 그러니까 40개 준다. 40개를 뭐라고 하고요? 환지설계라고 하는 거죠. 40개 환지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땅에 뭐가 있고요? 공적인 땅에 보류지,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죠. 환지계획 내용이죠. 그러니까 책 95쪽 2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95쪽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2번 환지계획 내용과 작성 기준, 동그라미 1번 책임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한다. 1번 환지 설계 전체 100개 중에서 40개 조합원에게 준다. 그 다음에 필지별 환지 명세 새 땅 어디 주고 2-2번 입체환지 명세 누구한테 아파트 어디 주고 3번 청산대상 토지 명세 종전 토지 명세 청산이 생기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4번 공적인 땅 명세 보류지 명세 법이 엉망진창 채비지 보류지 명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발사업이었고 잠깐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